안녕하세요. 성준어때에서 성준 역할을 맡고 있는 성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삼수해지 연대간 썰에 대해서 제가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사람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근데 공부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 다르고 그게 다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공부법을 듣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수많은 인강 선생님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영수, 요새 또 언수회라 그러면 또 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국어는 사실 까놓고 말하면은 독서량, 독해량 이 중요한 건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얼마나 읽고 그 책을 얼마나 깊게 읽었으며 이제 그거를 분석한 능력 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또 골방에 있는 삼국지 60권 또 꺼내가지고 또 하나씩 봐야 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량이나 독해량을 지금은 못 늘려요. 지금 언제 책을 읽고 있어? 독서량과 독해량을 늘린 대신에 문학을 비문학처럼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문학, 비문학을 다 그냥 똑같이 읽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문이나 정보 전달의 글처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사실 비문학의 경우에 시간이 많으면은 답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무한대로 들려져 있어.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문학이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학은 화자의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나 평가원 정도의 이제 공신력인 기관에서는 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이 글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사실 여부 판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요약을 하면은 국어는 모든 문제를 지문과 보기를 매칭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평가는 3에서 5개년이나 수능 같은 거를 이제 다 가져와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교육청 사설 문제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평가원 수능이 아무래도 더 이게 정답에 대해서 확실함을 보여주니까 그걸 먼저 시작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처음에 아예 답지를 보고 그 보기와 지문에서 그 답지에 나오잖아요. 보기에 뭐가 틀렸고 뭐 때문에 맞고 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형광펜을 다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줄을 그어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한 개 모아서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요. 그럼 그 책을 보면은 모든 답이 왜 어디서 나왔느냐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거꾸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이제 이 지문에 있는 비슷한 동음의어나 비슷한 뜻, 비슷한 분위기의 말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내는 게 이제 보기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고서 거꾸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문학, 비문학, 뭐 설명 다 상관없어. 그냥 하나의 설명문처럼 글이 읽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삼수를 했으니까 고3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게 한번 눈이 트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 지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수학.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오답노트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오답노트?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제 과외 학생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답노트가 좋은 건 맞아요. 오답노트 왜 좋냐? 내가 틀렸던 걸 한 곳에 모아볼 수 있고 그 모아봤던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익히는 것, 내가 모르는 유형에 대해서 확실히 익히는 것, 그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제가 그러면 오답노트가 제가 싫어해가지고 제가 다르게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저는 한 책을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같은 책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내가 틀었던 걸 다시 언젠가 풀게 돼 있고 그거를 다시 풀게 돼요. 그럼 오답노트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딱 여러분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이스토리 5권 사세요. 저 5권 샀어요. 5권 사가지고 계속 푸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럴 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거 풀면은 뭐 도움이 안 되거나 뭐 똑같은 문제 풀어서 뭐 하나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솔직히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은 또 신기해. 야, 내가 풀었나? 그런 것도 반복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거 추천해요. 그 두 번째는 수학을 계속해서 그 범위가 여러분들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원, 미적분, 통계, 확통 이렇게 3가지 있잖아요. 그럼 3가지를 골고루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확통을 풀어. 그럼 다음날에 수원이 기억이 안 나. 삼각함수 어떻게 쓰지? 이러면서 막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미분을 풀어. 또 수원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수원이 계속 기억이 안 나서 수능 때까지 기억이 안 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이스토리 보면 유형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자이스토리 말고도 유형별로 된 책이 엄청 많아요. 유형별로 하나씩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 보통 유형이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계속 한 세트를 풀어요. 첫 번째 유형부터 마지막 유형까지 한 문제씩만 풀어요. 이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까먹지 않는 상태로 수능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같이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40일, 30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유형별로 푸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완성된 30문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스24에 있는 봉투 모의고사를 막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사요. 사설 거를. 여러분들 아마 평권 다시 한번 풀어보셨고 수능 완성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저는 엄청 샀어요. 사설 모의고사가 이제 말이 많아요. 뭐 문제의 완성도가 좀 낮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평권 수능에 비해서 낮은 건 맞는데, 그래도 그 하나의 완성된 30문제의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흐름이라는 게 처음에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주관식 쉬웠다가 또 어려웠다가 이 하나의 그 분위기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수학 푸실 때 앞에 예제 막 센 A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안 푸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거를 좀 많이 풀었어요. 왜냐면 결국에 수능은 앞에서 시간 단축을 얼마나 많이 해서 나중에 21번, 30번 같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더 많이 안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어. 두둔. 영어는 영어도 참 어려웠어요. 영어 어렵죠. 네. 먼저 듣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잘 때 듣기 테이프를 틀고 자요. 그러니까 MP3 같은 경우 MP3란다. 옛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자는 내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정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걸 틀고 자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 졸릴 때도 영어 듣기가 들어지는 그 시간을 초월한 약간 그 무의식의 방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막 점심 먹고 졸리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도 듣기가 되게 잘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 듣기를 그냥 틀고 계세요. 잘 때 조그맣게 틀어도 돼요. 그냥 그 영어가 들리는 수준만 듣고 그냥 자는 거 추천해요. 그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물론 듣기를 따로 공부하기도 한 거예요. 영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독해력도 중요하고, 뭐 문법, 어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독해력으로 승부를 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 솔직히 아직도 약간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 어법, 문법 진짜 하나도 몰라요. 뭐 투부정사 얘기해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어렴풋이는 아는데 설명을 하거나 이게 왜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어법 관련해서, 그냥 어법 관련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지문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계속 읽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보면은 이거 문법 이거일 것 같아. 문법 이거일 것 같아.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더니 성적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결국에는 얼마나 분석적으로 많이 읽느냐. 읽으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문법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했죠. 만약에 지금 문법 자신 없다, 저처럼 하는 거 추천해요. 저 문법 진짜 아직도 하나도 몰라요. 예. 마지막 빈칸 되게 진짜 관건이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성적이 갈리고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칸이 진짜 어려운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국어공부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빈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되게 교묘해요. 그게 보통 하나의 문장, 하나의 구, 이게 답지를 선택하는 건데, 그 구나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커졌다 이렇게 나오고, 위에는 증가했다, 같은 뜻을 계속 단어만 바꿔나면서 여기 저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빈칸에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빈칸이 이제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답지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답지 공부법이에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답지 펴가지고 그 한글 해석을 보면서 했어요. 한글 해석을 보면서 이 그 빈칸에 있는 답이랑 가장 비슷한 단어들을 위에 다 형광펜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약간 이 문장에서 이 단어와 서술어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빈칸에서 또 얘기를 하는구나. 결국에는 같은 말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영수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뭐 공부법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량이긴 해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구나. 국어 영어는 진짜 똑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슷한 거를 얼마나 빨리 잘 찾느냐, 그 뉘앙스, 그 의미, 분위기를 얼마나 잘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수학의 경우에는 까먹지 않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세한 걸 얘기하기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메시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를 모아서 다시 한번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